가성비 좋은 모델을 선보이며 시장 점유율을 키워오던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우리 돈 3천만 원대 이 반값 자율주행차가 출시될 정도로 가격 출혈 경쟁이 심해지면서 폐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김효신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중국 화웨이가 지난달 내놓은 자율주행차입니다. 한 번 충전에 500km 이상을 달리고 운전자 개입이 최소화된 3단계 자율주행 기술까지 갖췄는데도 가격은 우리 돈으로 3천만 원대에 불과합니다. 주요 부품을 자체 개발해 비용을 크게 낮췄다지만 치열한 경쟁 속에서 생존을 위한 고육지책입니다. 肯定是亏的。你从华为，我们自行无论是文杰、智杰还是任何一个车，你只要买到的价格低于30万的，我们卖一台我们是亏一台的。 베이징의 한 전기차 판매 대리점입니다. 문에는 폐업을 알리는 공고문이 붙어 있고 차값에서 약 1,300만 원을 할인해준다는 손팻말만 덩그러니 남았는데 파격적인 할인 정책에도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국 자동차 대리점의 절반 이상이 손해를 보면서 차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동차 대리점 70여 곳이 이렇게 한꺼번에 하룻밤 사이에 문을 닫아서 업계에 충격을 안기기도 했습니다. 외국 기업도 한파를 비켜가지 못했습니다. 독일 기업 폭스바겐은 5년 전보다 판매량이 30% 넘게 줄면서 중국 난징 공장의 문을 닫았습니다. 중국 내 수요 부진 속에 과잉 생산된 자동차가 밀어내기 수출로 이어지면 해외 시장에서 우리 자동차 업체의 수익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효신입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중국 제살깎기 제동 관세 대응입니다. 약간 알쏭달쏭한 얘기인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흔히 초저가 중국산 공세를 알테슈의 공습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문제는 단순 소비재 이외에 거의 전 분야에서 이런 방식으로 외화 내빈식의 그 경영을 해왔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파는데 남는 건 없었다는 얘기죠. 중국 정부가 이런 식의 제살깎기 경쟁 이제 그만해라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그렇군요. 기업들이 경쟁하는 걸 웬만하면은 뭐 나라 입장에서도 막을 일은 아닐 것 같은데 네. 어느 정도면 제살깎기 이런 표현이 나왔을까요? 대표적으로 보면 중국의 음식 배달 플랫폼 시장. 이제 음식 배달을 시키면 무료 배달은 물론이고 음식값까지 대신 내줍니다. 이른바 공짜 배달인데요. 오랫동안 유지되어온 텐센트 계열의 메이투안 그리고 알리바바 산하의 얼어머 이 양강구도에 올해 2월에 징둥이 가세하면서 이제 음식을 시키면 배달비는 당연히 무료고 음식값까지 그냥 공짜로 네. 내주는. 지금 화면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저게 지금 배달 주문표인 것 같은데. 네, 어마어마한 숫자가 그 전표로 들어가고 있는데 거의 뭐 책으로 한 권이다 이 정도로 네. 표현할 정도죠. 하루에 들어오는 주문 건수가 뭐 2억 5천만 건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니까요. 이게 정상적인 속도냐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메이투안 측에서 CEO가 실제로 이건 공짜로 만들어낸 거품이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반기지 않을 이유가 없겠지만 또 기업 입장에서는 다른 얘기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배달 플랫폼 얘기만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전기차의 대명사인 BYD의 경우에도 이제 차가 팔리지 않아서 그 재고 물량을 당근을 한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하나도 그 사용하지 않은 자동차를 주행거리 0km 신차를 중고 시장에 내놓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니까 중국 정부가 이 감산을 통해서 아마 생산성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뭐 아무튼 뭐 시장 상황이 녹록치 않아서 이런 기현상이 벌어지는 거 아닐까 싶은 좀 씁쓸한 마음도 듭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 전기차 업체 BYD가 올해 4월까지 현대차를 뛰어넘는 판매 기록을 세웠습니다. 중국 자동차 기업들이 비약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건데 정작 중국 내부에선 부실 성장 우려도 나옵니다. 왜 그런 건지 베이징 김민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해 테슬라의 매출을 넘어선 중국 BYD. 올해는 4월까지 전 세계 누적 판매량 138만여 대를 기록해 전년 대비 47% 가까이 성장하면서 현대차를 2만 6천여 대가량 앞섰습니다. 싼 가격에 비해 뛰어난 성능을 앞세운 전략 덕에 유럽 등 해외 시장에서 판매량이 매달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국 국내에서는 자동차 산업을 둘러싼 우려의 시선이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자동차 회사의 막대한 채무와 BYD마저 30% 넘는 할인에 들어설 정도로 과열되는 가격 경쟁 때문입니다. 과거 빚을 갚지 못해 파산한 부동산 기업 헝다처럼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리는 자동차 기업이 있다는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现在汽车产业里边的恒大已经存在了，只不过是没报而已。 주행거리 0km의 신차를 중고차로 팔아치우는 업계 관행도 폭로됐습니다. 판매 실적을 올리기 위해 신차를 출고 처리한 뒤 울며 겨자 먹기로 중고로 가격을 낮춰 처분해왔다는 겁니다. 奔腾一汽奔腾 B70 0公里新车二手车，对吧？ 중국에선 중소자동차 기업들이 잇따라 시장에서 퇴출되면서 도산 위기에 놓이는 등 산업 재편 조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가성비 좋은 모델을 선보이며 시장 점유율을 키워오던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우리 돈 3천만 원대 이 반값 자율주행차가 출시될 정도로 가격 출혈 경쟁이 심해지면서 폐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김효신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중국 화웨이가 지난달 내놓은 자율주행차입니다. 한 번 충전에 500km 이상을 달리고 운전자 개입이 최소화된 3단계 자율주행 기술까지 갖췄는데도 가격은 우리 돈으로 3천만 원대에 불과합니다. 주요 부품을 자체 개발해 비용을 크게 낮췄다지만 치열한 경쟁 속에서 생존을 위한 고육지책입니다. 全都是亏的。你从华为我们执行，无论是文杰、智杰还是任何一个车，你只要买到的价格低于30万的，我们卖一台我们是亏一台的。 베이징의 한 전기차 판매 대리점입니다. 문에는 폐업을 알리는 공고문이 붙어 있고 차값에서 약 1,300만 원을 할인해준다는 손팻말만 덩그러니 남았는데 파격적인 할인 정책에도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국 자동차 대리점의 절반 이상이 손해를 보면서 차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동차 대리점 70여 곳이 이렇게 한꺼번에 하룻밤 사이에 문을 닫아서 업계에 충격을 안기기도 했습니다. 외국 기업도 한파를 비켜가지 못했습니다. 독일 기업 폭스바겐은 5년 전보다 판매량이 30% 넘게 줄면서 중국 난징 공장의 문을 닫았습니다. 중국 내 수요 부진 속에 과잉 생산된 자동차가 밀어내기 수출로 이어지면 해외 시장에서 우리 자동차 업체의 수익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효신입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중국 제살깎기 제동 관세 대응입니다. 약간 알쏭달쏭한 얘기인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흔히 초저가 중국산 공세를 알테쉬의 공습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문제는 단순 소비재 이외에 거의 전 분야에서 이런 방식으로 외화 내빈식의 그 경영을 해왔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파는데 남는 건 없었다는 얘기죠. 중국 정부가 이런 식의 제살깎기 경쟁 이제 그만해라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그렇군요. 기업들이 경쟁하는 걸 웬만하면은 뭐 나라 입장에서도
막을 일은 아닐 것 같은데 네. 어느 정도면 제살깎기 이런 표현이 나왔을까요? 대표적으로 보면 중국의 음식 배달 플랫폼 시장, 이제 음식 배달을 시키면 무료 배달은 물론이고 음식값까지 대신 내줍니다. 이른바 공짜 배달인데요.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텐센트 계열의 메이투안 그리고 알리바바 산하의 얼어머, 이 양강구도에 올해 2월에 징둥이 가세하면서 이제 음식을 시키면 배달비는 당연히 무료고 음식값까지 그냥 공짜로 내주는. 지금 화면을 보면은 저게 그렇습니다. 지금 배달 주문표인 것 같은데. 네, 어마어마한 숫자가 그 전표로 들어가고 있는데 거의 뭐 책으로 한 권이다 이 정도로 네. 표현할 정도죠. 하루에 들어오는 주문 건수가 뭐 2억 5천만 건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니까요. 이게 정상적인 속도냐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메이투안 측에서 CEO가 실제로 이건 공짜로 만들어낸 거품이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반기지 않을 이유가 없겠지만 또 기업 입장에선 다른 얘기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배달 플랫폼 얘기만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전기차의 대명사인 BYD의 경우에도 이제 차가 팔리지 않아서 그 재고 물량을 당근을 한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하나도 그 사용하지 않은 자동차를 주행거리 0km 신차를 중고 시장에 내놓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니까 중국 정부가 이 감산을 통해서 아마 생산성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뭐 아무튼 뭐 시장 상황이 녹록치 않아서 이런 기현상이 벌어지는 거 아닐까 싶은 좀 씁쓸한 마음도 듭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 전기차 업체 BYD가 올해 4월까지 현대차를 뛰어넘는 판매 기록을 세웠습니다. 중국 자동차 기업들이 비약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건데 정작 중국 내부에선 부실 성장 우려도 나옵니다. 왜 그런 건지 베이징 김민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해 테슬라의 매출을 넘어선 중국 BYD. 올해는 4월까지 전 세계 누적 판매량 138만여 대를 기록해 전년 대비 47% 가까이 성장하면서 현대차를 2만 6천여 대가량 앞섰습니다. 싼 가격에 비해 뛰어난 성능을 앞세운 전략 덕에 유럽 등 해외 시장에서 판매량이 매달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국 국내에서는 자동차 산업을 둘러싼 우려의 시선이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자동차 회사의 막대한 채무와 BYD마저 30% 넘는 할인에 들어설 정도로 과열되는 가격 경쟁 때문입니다. 과거 빚을 갚지 못해 파산한 부동산 기업 헝다처럼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리는 자동차 기업이 있다는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现在汽车产业里边的恒大已经存在了，只不过是没报而已。 주행거리 0km의 신차를 중고차로 팔아치우는 업계 관행도 폭로됐습니다. 판매 실적을 올리기 위해 신차를 출고 처리한 뒤 울며 겨자 먹기로 중고로 가격을 낮춰 처분해왔다는 겁니다. 奔腾一汽奔腾 B70 0公里新车二手车，对吧？ 중국에선 중소자동차 기업들이 잇따라 시장에서 퇴출되면서 도산 위기에 놓이는 등 산업 재편 조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手机开全部都白洗，你怎么讲的？哎呀，老婆，这个我去说，大哥，提了天了。